우선 오늘 발표에 대한 주제는 그 3-phase fixed function BLDC 드라이버 관련된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다가 TI가 이제 모터 쪽 관련해 가지고 크게 이제 모터 드라이빙 하는 쪽과 이제 모터 컨트롤 하는 쪽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모터 컨트롤 관련된 메인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저희 EP 쪽, MSP 쪽이나 아니면 C2000 쪽 관련해서 이제 더 많은 그런 컨트롤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이제 그런 MCU 같은 경우가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인티그레이션 솔루션이나 어떤 모터 드라이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제 AMD 파트, 아날로그 모터 드라이버 쪽과 그리고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모터 컨트롤 쪽, IMC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개의 이제 그 프로덕트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AMD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덕트 판네임 자체가 DRV A 시리즈 그리고 이제 DRV 3 시리즈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AMD 같은 경우는 주로 BLDC, 그러니까 DC 모터나 그리고 스텝 모터 그리고 뭐 솔레노이드와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뭐 냉장고나 이런 가전 쪽 관련된 쪽이나 어떤 뭐 서베일런스 쪽, 프린터 쪽 관련된, 그리고 뭐 이바이크나 토이 쪽 관련된 거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오토모티브 관련된 펌프 쪽이나 팬 쪽 관련된 유사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IMC 관련된 거는 이제 프로덕트 자체가 DRV10 시리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뭐 이 앞쪽에서는 뭐 BLDC나 DC나 뭐 스태퍼, 뭐 솔레노이드 관련된 게 주였다고 하면은 IMC 쪽 관련된 건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모터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BLDC 모터 쪽을 주로 이제 저희가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냉장고 팬 쪽이나 뭐 팬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스캐너 팬, 뭐 오토모티브 쪽에 히팅, 쿨링 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오늘은 AMD보다는 좀 IMC 쪽 제품, 그러니까 어떤 그 내부 알고리즘과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터 드라이버 시스템 타폴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저희 TI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크게 이제 컨트롤 블록과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 쪽, 그리고 이제 FET 파워, FET 쪽 모터,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4개의 스테이지 단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4개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솔루션들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게이트 드라이버라고도 명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인티그레이티드 드라이버, 그리고 솔루션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트 드라이버 자체는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FET를 드라이빙하기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 쪽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거고, 컨트롤러는 이제 컨트롤 플러스, 이 컨트롤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EP로 보시면 돼요. EP로요. 그냥 MCU로 보시면 되고요. 이 컨트롤 플러스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 자체를 이제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드라이버 관련된 거는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와 FET, 파워 스테이지를 하나의 칩으로다가 원칩화 시킨 게 인티그레이티드 드라이버고, 솔루션은 이제 토탈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개에 대한 아키텍처로다가 각각 모터 드라이버 시스템을 명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 간략하게 저희가 AMD나 이제 IMC 파트가 있다고 했는가, 그 프로덕트 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희 TI 모터 드라이버 프로덕트 그 패밀리를 보면은 이제 AMD 관련된 게 DRV A 시리즈, A 시리즈, 이제 뭐 DC 모터 쪽, 스텝, 브러스 DC 쪽 관련된 거, 게이트 드라이버도 있는데, 솔레노이드 관련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IMC 관련된 거는 이제 DRV10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이제 BLDC 쪽 관련된 어떤 스테이트 머신이나 인티그레이트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코드 프리 튜닝, 즉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컨트롤러에 대한 것 자체가 실제 이제 EP 쪽에 어떤 그 폼웨어 코딩이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다 디바이스에다가 다 퓨징 시켜 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원과 어떤 컨트롤에 대한 기본적인 뭐 방향이나 어떤 스피드 관련된 거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실제 구동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다 그 DRV10 시리즈에서 다 구동되어지기 때문에 코드 프리라는 걸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관련된 그 알고리즘 자체는
로 노이즈와 하이 에피션시. 어떻게 보면은 뭐 모터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키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이즈에 대한 것과 어떤 에피션시 관련된 게 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TI 고유 알고리즘으로다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센서나 아니면 뭐 센서 리스 컨트롤 관련된 거, 즉 홀 센서를 사용하냐 아니면 홀 센서 없이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각각 솔루션별로다가 디바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토크 관련된 하이토크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관련된 건데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텍션 관련돼 갖고 사이클 바이 사이클 컨 리밋 컨트롤 스킴도 DRV10 시리즈의 키 피처로다가 구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BLDC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 관점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구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발생되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BLDC를 구동하는 그 구동 드라이브 방식에 대해서 이제 120도 컨트롤하냐, 150도냐, 180도 컨트롤하냐, 즉 이와 같은 세 가지 스킴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는 거의 120도는 사용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150도나 180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점에 있어서 모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음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 이와 같이 구동 커런트에 대한 쉐입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도 컨트롤, 즉 순수한 사인 웨이브 형태로다가 모터를 구동하면 할수록 노이즈에 대한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타겟 자체는 얼마나 180도 컨트롤, 즉 퓨어하게 사인 웨이브 컨트롤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모터 컨트롤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는 이제 180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뭐 프로세서를 사용하셔가지고 180도 컨트롤에 대한 고유의 알고리즘을 각 자사들마다 이제 만드신 상황인데, 저희 DRV10 시리즈 관련된 거는 요같이 저희 TI 고유의 180도 페이스 컨트롤 관련된 거를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좀 더 사용하시기 쉽게 하이 퍼포먼스로 사용하기 쉽게 이제 구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어떤 BLDC나 드라이빙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앞에서도 저희 이명식 부장께서 간략하게 저희 TI.com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터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제 TI.com 웹사이트에서 이 모터 드라이버 쪽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모터 드라이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와 그리고 관련 솔루션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 또한 TI 디자인 자체가 서포트하는 게 크게 TI 디자인, 뭐 EVM, 그리고 이제 앱스노트, 그리고 서포트가 있는 상황인데, TI 디자인 관련된 거는 이제 어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TI 제품으로다가 이제 만든 그런 TI 디자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EVM이나 앱스노트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가 제품들에 대해서 실제 제품 단품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보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다가 필요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스키매틱이나 거버 같은 경우 당연히 다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다가 뭐 저희 코리아 쪽에서 직접적으로다가 뭐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TI E2E 커뮤니티에 또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와 같이 이 디자인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디자인 서포트는 실제 모터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TI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TI 모터 드라이버 IC에 대한 장점을 보시면은 원칩 모터 컨트롤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퍼포먼스 관련된 데서 스무스하게, 그리고 에피션시가 좋게 어떤 모터를 드라이빙하는 그런 기술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터 자체도 어떤 뭐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릴라이빌리티나 로버스트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프로텍션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디바이스에서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디자인을 설계하신 데 있어서 보드 스페이스나 그리고 이제 봄 코스트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TI가 실제 이제 어떻게 디바이스를 작게 만드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디바이스의
그 주변 컴포넌트들을 얼마나 많이 그 디바이스 안으로다가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주변 컴포넌트를 얼마나 적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TI가 기본 이제 그러니까 보드 스페이스를 작게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자체도 작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I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서 공정 자체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기본 뭐 180 나노미터 그런 공정까지 다 양산해갖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드 스페이스 작게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장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트 관련된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이거는 이제 저희가 E2나 근데서 24시간 7이 이제 위크입니다. 데이. 그러니까 최소 24시간 늦어도 일주일 이내 디자인 서포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거를 명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월드 클래스 매니팩처 서플라이인데, 이거는 뭐 TI 자체가 뭐 자체 팹부터 시작해서 어셈블리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TI 쪽 모터 드라이버 커버리지 자체에 대해서 우선 그러니까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DC하고 스테퍼는 좀 배제시켰고요. BLDC 쪽 관련해갖고 저희 쪽 브로드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쪽에 대해 파워 서플라이 군으로 분리했을 때 5V 시스템, 뭐 12V 시스템, 24V 시스템, 12V, 24V, 그리고 이제 36에 48V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 뭐 10W 언더나 30W, 80W, 100W 이상 급에 대해서 이제 각각 솔루션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런 저희 히어로 디바이스 보면 다 DRV 그 10, 964, 963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각각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DRV10 관련해가지고 그 레퍼런스 디자인, 즉 저희가 이제 기본 크게 이제 그 BLDC 자체도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쪽, 뭐 오토모티브, 그 엔드 이퀴먼트, P 쪽에 크게 구분해가지고 하이 레벨로다가 크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플라이언스 쪽 관련된 쪽이나,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관련된 어떤 펌프 쪽, 팬 관련된 거나 오토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현재 TI가 각각 이런 그 T 다 XXX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지금 TI 레퍼런스 디자인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그런 그 해당되어지는 유사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처음 설계하실 때 이런 그 저희 TDA를 참고하시게 되면은 그 어떤 그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BLDC 쪽 모터 패밀리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 군에 대해서 모터 파워, 용량과 그리고 이제 모터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뭐 X축 보시면은 모터에서 뭐 10W, 40W, 100W 이상급에 대해서 각각 모터 컨트롤하는 방식은 이제 트래페조이달,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뭐 120도 컨트롤, 페이즈 컨트롤, 그리고 150도, 180도 컨트롤에 대해서 아까 트래페조이달, 사이너소이달, 그리고 이제 FOC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구분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디바이스 군 자체도 이렇게 구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 파워나 이제 그런 그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구분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솔루션 자체도 이제 인티그레이트 드라이버 패밀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고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인티그레이트는 아니고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 컨트롤 패밀리, 즉 파워 FET는 익스터널을 사용하시고 그 기본 그 컨트롤 알고리즘이나 이제 그 게이트 드라이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원칙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BLDC 픽스드 펑션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제품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뭐 사이언스나 트래프조이달이나 사인이나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 관련된 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센서드, 센서리스, 그다음에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뭐 좀 이렇게 딥하게 가려면 좀 더 딥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간도 있고 좀 약간 하이 레벨에 대해서 BLDC 저희 쪽 기본 피처들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 BLDC의 가장 키 중에 하나가 이런 컨트롤 방식에 대한 게 가장 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자체가 이제 트래페조이달 관련된 게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다가 뭐 120도, 150도 컨트롤 방식으로다가 이제 모터를 드라이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센서나 센서리스가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80도 컨트롤 방식으로 있는데 트루 사인 드라이브 자체를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한 상황이고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도에서 위크한 어떤 퍼포먼스나 그런 로버스티니스 관련돼 가지고 세컨 제너레이션에 대한 구동을 이 기술이 적용되어지는 게 세컨 제너레이션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 3세대 쪽 관련된 건데 어떻게 3세대 쪽 관련된 거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어떤 좀 그 사이너소이드 자체만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약간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FOC에 대한 그 스킴까지 같이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조차도 이제 저희가 원칙화시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관련된 거는 이제 FOC뿐만 아니라 이제 ADAA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에피션시 관련된 거에 있어서 그 드라이브 앵글 쪽 관련된 즉 로터 실질적으로다가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그 볼테이지에 대한 위상차와 그리고 이제 백웨이프에 대한 위상차를 최소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게 또 하나의 키인데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한 오토매티컬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적용되어지는 거를 저희는 3세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BLDC 컨트롤 알고리즘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뭐 센서리스 FOC 컨트롤, 뭐 센서리스 트래페조이드 컨트롤, 센서드 180도 컨트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알고리즘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뭐 BLDC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모든 뭐 저희 디바이스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모터 컨트롤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는 각각의 뭐 그 벤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업체도 커스터머 분들도 고유의 알고리즘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칩 업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알고리즘 개발해서 원칙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BLDC 쪽 드라이버 쪽에 있어서 크게 뭐 BLDC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5가지 스테이지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터 구동하기 전과 이제 모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초기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이제 초기 위치를 찾은 상황에서 초기에 이제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킥하는 오픈 루프. 그리고 이제 실제 클로즈 루프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스피드로다가 컨트롤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모터 스탑.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이쪽 DRV10 시리즈에서 구동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와 같이 5개에 대한 스킴으로다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선 이제 뭐 아까 저희 초기 각각 스테이지에 대한 알고리즘에 앞서서 저희 180도 사이너소이달 드라이버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실제 뭐 디바이스 분들은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같은 디바이스 분들이 현재 출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저희 180도 사이너소이달 드라이버를 하는 데 있어서 커스터머 분들한테 베니핏 자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어떤 퍼포먼스 관점이나 파워 버짓 그리고 이제 코스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장점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포먼스 관련된 거는 앞에서 이제 각각 뭐 120도, 150도, 180도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FFT 노이즈 측정한 거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런 180도 컨트롤 관련된 쪽이 퍼포먼스 어떤 어쿠스틱 노이즈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훌륭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워 버직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다가 동일한 파워를 인가시켰는데 불구하고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W를 인가시켰을 때 RPM이 1000rpm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9W만 인가시켰을 때 RPM이 1000rpm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적은 파워로다가 더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에피션시가 높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 알고리즘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뒤에서 잠깐 그 그래프로다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임프루브 관련된 거는 뭐 저희가 센서 타입도 있는 반면 센서 리스트 타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 IC 내에 기본적으로다가 모터 구동하는 그런 컨피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주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뭐 파워 디바이스를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센싱하는 그 레지스터를 저희가 내부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외부에 이제 센서 레지스터가 따로 필요 없고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그 커런트를 메저링하는 그런 블록들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코스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뭐 앞에서 보였다시피 이와 같이 뭐 이게 노이즈 관련돼 갖고 퍼포먼스에 있어서 당연히 그 좋은 상황이고요. 180도 컨트롤 관련된 게.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저희 쪽 그 BLDC를 하는 데 있어서 그 AB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엔티 볼테이지 서지라고 하는 ABS, 즉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구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는 실제 이 모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프로텍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ABS 기능이 필요로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실제 모터를 스탑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에 있는 그 스피드나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모터 자체가 그 두 가지 물리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그런 토크를 발생해 갖고 모터를 기동하는 역할도 하는 반면, 그 다른 면에서는 이제 모터 자체가 그 제너레이터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너레이터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모터를 구동할 때는 구동에 대한 에너지 자체가 제너레이션 되는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그 제너레이터 자체에 대한 거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터가 이제 구동을 하지 않을 때, 즉 모터가 스탑됐을 때는 실질적으로다가 모터를 저희가 스탑을 시키게 되면은 모터가 한 번에 스탑되지 않잖아요. 그죠? 스탑되지 않고 그냥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모터가 계속 회전, 어떻게 보면 프리휠링하고 형태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이 서플라이 볼테이지 자체가 이 백F 플러스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이제 코일 저항값에 의해서 플러스 백F 자체로다가 이걸로다가 이제 실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모터 이 커런트를 제로를 했을 때는 이 U 자체가에 대한 모든 팩트 자체가 이 백F, 즉 모터에서 발생되어지는 역기전력으로다가 다 그 전압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제너레이션 되는 이 전압으로 인해서 실제 이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 그 모터를 인가시켜주는 이 블록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터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그 VC 쪽에 대해서 그 전압이 펌핑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엔티볼테이지 서지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기능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자체를 어떤 식으로다가 구동하냐에 따라서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실제 모터 자체에 또 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 모터를 구동하는 드라이버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에 연결되어져 있는 파워 서플라이 단 쪽에 그 원하지 않는 하이 볼테이지 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이 모터를 구동하는 이쪽 이 디바이스 조합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쪽 블럭에 대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디바이스가 데미지 있는 형태로다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AB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센서리스 관련된 거에 있어서 그 모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 내가 어디 위치에 있냐. 즉 모터의 구조 자체가 이제 로터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스테이터라고 하는 그런 구조 두 개의 구조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로터 자체가 그 모터가 구동하는 회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그 모터를 처음 구동시킨 데 있어서 그 로터의 위치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센서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센서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센서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가 로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로터의 초기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기동 페일 초기에 이제 그 기동을 잘 하냐 못하냐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단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모터를 그 초기 위치를 하는 데 있어서 TI 그 10 시리즈에서는 이제 최근에 IPD라고 해갖고 이니셜 포지션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실제 이제 그 모터를 초기 구동시키는 데 있어서 그 초기의 위치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제 모터를 초기에 이제 한번 그냥 돌려보면은 대충 그 백F나 그런 신호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위치가 로터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지만 이 IPD 알고리즘 자체는 초기에 그런 로테이션 없이 초기 위치를 디텍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게 자체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컨트롤 그 5가지 스테이지 중에서 이제 비포 스타트 쪽 거기서 보면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위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초기에 이제 이게 그 모터가 초기에 거꾸로 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TI에서는 IPD 알고리즘 자체는 회전 없이 이제 초기 위치, 로터 위치를 베스트 위치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는 이제 그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각각 실제 이제 그 BLDC 자체가 3상인데 3상에 대해서 각각 그 볼테이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시퀀스는 딱 정해졌습니다. 6가지로요. VW 뭐 이렇게 6가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 6가지에 대한 그 시퀀스에 대해서 내부에서 클럭과 드라이브 신호를 발생을 해서 각각 그 모터의 각각 6개의 상에 대해서 일정 전류를 흘러주게 돼서 이 일정 전류에 대해서 각각 시간을 측정합니다. 측정을 해서 이 가장 작은 시간에 있는 그 위치 그 시퀀스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작은 타임이 그 가장 작은 인덕턴스 그리고 이 인덕턴스 자체가 그 마그네틱 필드가 그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즉 그 로터와 스테이터 위치가 가장 잘 그 위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갖고 시작점 자체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로터하고 스테이터 자체가 그 베스트 포지션이 아닌 이렇게 어긋난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일정하게 전류를 흘러줬을 때 이게 이제 서로 그 마그네타이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디텍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작점을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만큼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작은 에너지로다가도 이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인덕턴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떤 에너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BLDC 구동하는 데서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위치를 찾냐, 이 위치를 일정하게 찾을 수 있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찾아서 그 다음 시퀀스 자체는 이 위치를 시작점으로다가 이제 시퀀셜하게 계속 그 커런트 드라이빙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찾은 위치, 초기 위치를 찾은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킥을 이제 모터를 구동시킨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오픈루프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그 180도 컨트롤 자체의 기본 거는 이제 백EF 자체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 에너지원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다가 그 센서리스 자체는 이제 모든 그 현재 속도며 위치며 그걸 다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 자체가 백EF입니다. 백EF. 근데 백EF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구동되지 않으면은 백EF 발생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픈루프 액셀러레이션 자체는 그 앞에서 찾은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각 6개 상으로다가 커런트를 드라이빙 시켰을 때 그 일정 전류로다가 계속 시퀀셜하게 그 전류를 인가시켜 주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 모터에서 백EF가 발생돼서 이 발생되어지는 백EF를 기초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컨트롤 클로즈 루프나 그쪽으로 계속 이제 그 모터 구동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루프를 함으로써 이제 그 베니핏 자체가 그 스타터 페일 자체에 대한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모터 용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그 만약에 오픈 루프가 없이 바로 컨트롤 루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그 컨트롤 루프의 싱크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용량이면은 뭐 커런트 리밋을 작게 한다든지 그냥 고용량이면은 커런트 리밋을 좀 더 키워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좀 그 다양한 그 로드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그 기동 페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한 오픈루프 액셀러레이션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터가 구동하는 거는 이와 같이 쭉 그래프가 되는데 앞에서 초기 위치 찾는 부분을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루프 자체를 여기를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RPM 스피드까지를 저희가 일정한 커런트 레벨로다가 인가시켜줘서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뭐 그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루프에 대해서 그 키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다양한 로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기본 그게 이제 커런트 리밋 즉 뭐 에너지를 얼마나 인가시키느냐에 따라서 모터가 회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뭐 무한정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터 용량이나 어떤 그 스타트 시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각각 전류를 얼마나 인가시켜주느냐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커런트 리밋 관련된 펑션들도 이제 다 제공이 되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 커런트 리밋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터 구동하는 데서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프로텍션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즉 어떤 스트레스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커런트 리밋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소프트로다가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락 디텍션 그리고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구동하는 데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소프트 커런트 리밋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만 어떤 모터가 그 락됐거나 아니면 이제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 즉 이 같은 경우는 가장 하이 레벨 쪽 그 프로텍션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이 범위 자체는 뭐 디바이스가 데미지 있거나 시스템이 데미지 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리밋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자체는 뭐 커런 리밋 자체에 대해서 각각 1A, 2A일 때에 대해서 테스트 파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커런 리밋 자체는 이와 같이 저희가
내부 회로로 인해서 이 덱 쪽에서 어떤 일정 레퍼런스, 즉 이거 같은 이 덱 레벨 자체는 고객분들께서 내가 얼마큼에 대한 레퍼런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얼마큼의 커런트에 대한 리밋을 주겠다라는 그런 덱 레퍼런스 세팅에다가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각각 FET 쪽에 대해서 그 레벨을 측정을 해서 이걸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다가 내부 디바이스에 구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 그 로볼테이지 빌리지 모터에 대한 장점으로다가 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하이 피처 인테그레이션 된 것 쪽, 그리고 이제 프로텍션 하는 피처들, 모터 세이프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프로텍션하고 비슷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팩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더 작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계속 이제 임프루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그냥 하이 레벨에 대해서 이제 그 BLDC 쪽에서 가장 큰 키 피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BLDC 쪽이 현재 지금 TI가 적용되어져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냉장고나 이제 세탁기, 여러 가지 팬 쪽 관련된 거, 뭐 공기 청정기 관련된, 그리고 뭐 쿨링 팬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오토모티브 관련된 쪽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뭐 홈 어플라이언스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일례로다가 이제 뭐 DRV 10974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텐스리 자체가 블록이 다 유사해요. 유사한 상황이지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이나 어떤 이제 기본 뭐 주변 피처들이 더 추가되거나 안 추가되거나 그런 게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뭐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이제 파워 FT 블록 쪽과 이제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블록,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어떤 그 레퍼런스 LDO들 관련된 쪽과, 그리고 이제 뭐 입력 쪽, 네, 그리고 이제 모터 구동하는 방향성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모터 초기에 어떤 그 토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들 관련돼 갖고 커런 리밋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앵글 컨트롤 관련된 요 같이 이제 기본적인 피처들에 대한 게 10974인데, 뭐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뭐 100%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이 디바이스 관련된 것도 셀프 튜닝, 모터 파라미터에 대해서 셀프 튜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그게 전화 VCC 쪽과 모터 커런트 관련된 거와 모터 레지스턴스, 모터 KT 관련된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이 같은 경우로 이제 셀프 튜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DRV10 시리즈 관련돼 갖고는 실제 이제 인사스피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파라미터들을 센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우선 1차적으로다가 10974 시리즈나 이쪽에서는 대부분 이 피처에 대한 셀프 튜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더고, 이거 말고 최근에 뭐 센싱 관련된 거에 대해서 외부 저항값들에 의해서 각각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전압에 대해서 아까 드라이브 커런트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 쪽 그 사이즈 디자인 사이즈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뭐 그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 슬로우 엑셀레이션, 패스트 엑셀레이션에 대해서 기동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고, 한 가지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커런 리밋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걸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리드 앵글, 즉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리드 앵글 쪽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네요.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이 두 개 보면 딱 보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리드 앵글이라고 하는 이 팩터 자체에 대해서 200 마이크로세크나 400 마이크로세크로 세팅을 했을 때 이 두 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키 자체는 그 하이 스피드인데도 불구하고 커런트 자체가 더 작은 용량의 커런트로다가도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 즉 그 어떻게 보면은 에피션시 관련해 가지고 모터를 드라이빙하는 에피션시 관련해 갖고 이런 리드 앵글 관련된 거가 마이너하지만 그래도 옵티마이즈 되는 이런 거가 발생되어 줄 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매뉴얼로다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리드 앵글
컨피규레이션 해갖고 이제 이거를 각각 매뉴얼로 세팅할 수도 있는 상황인 디바이스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최적화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어댑티브 드라이브 앵글 어댑티브 드라이브 앵글 어드저스트먼트 관련된 그런 피처들이 그 구현되어져 있는 디바이스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뭐 저희 거와 경쟁업체들에서 비교를 한 건데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24V 12V 24V 그 센서리스 빌드신데 뭐 거의 앞에서 보여드린 제품과 유사한 그 블록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V 레귤레이터가 디바이스 내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 디바이스 로직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원들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피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알고리즘 좀 더 임프루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 중에 뒤에 이제 Q1인 거는 이제 저희가 큐백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제품들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토그레이드 1 퀄리파이드 된 제품으로다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기본 피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하드웨어적인 피처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은 뭐 저희가 그 BLDC 관련해 가지고 5V, 12V, 24V 그리고 48V에 대한 그 100W급까지는 거의 원칩 솔루션으로다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각각 다양한 솔루션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인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터 구동하는 그런 제너레이션 자체도 현재 그 계속 TI에서도 어떻게 더 효율과 안정성을 갖는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계속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뭐 Q와 넌 Q에 대해서 뭐 Q100 인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압 관련된 쪽하고 어떻게 보면 파워 관련된 쪽이 되게 좀 큰 그런 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본 피처나 그런 펑셔널한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